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지오 이지호입니다.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파이팅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뭐 더 파이팅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상가 잘 구하는 방법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예전에도 최근도 그렇고 예전에도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아서 좀 자주 다녔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컨벤션 센터나 이렇게 가보면 연중 뭐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설명회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시장 경기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흥행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가보면 잘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가 대다수 어떤 그런 부스를 형성을 하고 나머지는 뭐 물건 팔러 뭐 이렇게 오는 그런 부스 임대해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간혹 보면은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들도 보입니다. 그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가시면 좀 나름 신기한 아이템,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작권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 상담을 해보셔도 그분은 굉장히 이제 뭐 단기 알바를 쓰는 데도 있고 뭐 창업주라든가 아니면은 그 직원들이 나서 굉장히 친절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걸 보면 업종의 아이템 선정도 물론 어렵죠. 어렵고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야 뭐 승계 임대를 하든 뭐 기존 노하우 있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만 뭐 초보 창업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내가 영업할 곳이 입지나 상권 분석, 예상 매출, 경쟁 점포 이런 것도 파악 이제 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앞서 포스팅했던 그 업로드했던 그 상권 분석 정보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유동인구 체크 내가 서 카운터기로 해보고 이런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보시면 나름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물론 100%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손품 발품 팔면서 그 확률과 가능성과 확신을 더 강화하고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좋은 상가 구하는 법. 자, A급지에도 공실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아이템의 어떤 트렌드 변화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유행한 탕후루 하면 바로 하실 겁니다. 제가 자주 가는 제가 자주 가는 부산의 이제 덕천 상권의 진짜 센터 자리 그게 이제 탕후루 가게가 얼마 전에 월세 450 매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수 한 12평 이 정도 되는데요. 450, 월세 450이면 부산에서 그래도 꽤 높은 예, 월세죠. 450 하려면 그 탕후루를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한 개 4,000원 잡고 인건비 나가죠. 관리비 나가죠. 여러 가지 운영비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뭐 경기가 좋을 때야 업종 변경을 하든지 해서 바로 계약이 체결이 됐을 법한 자리인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매물만 놓고 이제 뭐 임대 매물만 놓고 계속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좋은 것은 상가란 첫 번째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거 당연하죠. 사람이 일단 많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다 우리 가게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정류소, 지하철역, 오피스, 학교 등이 있어서 출퇴근 인구가 유입, 유출되는 곳이 최고 상권 아니겠습니까? 상가 입지를 선정할 때는 시간대별 확인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때 말씀드렸듯이 카운터기 하나 사서 카페에 앉아서 세보는 겁니다. 5시, 6시, 7시에 몇 명 다니고 점심시간 몇 명 다니고 밤 몇 시 후에는 여기 문 일찍 닫고 그런 것만 해봐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시에 보이는 방향이 좋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쫓기고 바빠서 주위를 살필 시간이 없죠. 물건을 사거나 식당 이용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물론 이제 뭐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이동 동선 라인만 체크를 잘 해봐도 시간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퇴근 시에는 어떻습니까? 퇴근 시에는 랄랄라 이제 여유도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면서 뭐 음식이나 좀 뭐 이런
것도 사가지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퇴근 시 보이는 방향이 좋다. 그 다음에 주차장. 저도 중심 상가에 가려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차를 갖고 가면 주차를 해야 돼. 주차가 이제 한국은 주차 공간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항상 검색을 하는데 인근 주차장 아니면은 주차 타워에 몇 톤까지 실리는지, 예를 들어서 SUV, 예를 들어서 어느 등급 이상 된 SUV는 그 건물 안에는 주차 타워에 못 올라가거든요. 주차 그 엘리베이터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차장을 검색을 하고 시내 중심상가 이제 시내 쪽을 나가는데,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죠. 편하고. 근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춥고 짐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작으면 편리하죠.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면 아무래도 그 상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죠. 빌딩 상가의 경우는 주차장이 지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리고 또 지하 3층, 4층까지 지하 주차장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 곳은 다 그게 그 코너가 있어가지고 진입로나 그 진입로 폭이 좁은 경우에 회전 반경 등의 문제로 휀다, 범퍼, 스크래치 차량판 손이 빈번합니다. 그 최근 제가 방문한 그 복합 상가 건물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안 그래도 그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 사람들이 여기 오기 싫어. 여기 왜 오는데 주차가 너무 힘들어. 코너에 각도 안 나오고 막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앞에 대형마트에 주차를 하고 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차장 문제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전면부 시인성, 상가 점포의 경우 전면부가 그 도로 및 골목에서 봐도 시인성이 좋아서 눈에 착 띄어야 하는데, 그 보시면은 가로수도 있고 주변 배너 간판이나 고정물들 때문에 눈에 잘 안 띄는 점포들이 있습니다. 보통 상가 점포는 가로가 이제 좁고 세로가 내부 이제 세로가 긴 편이 많죠. 전면고 가로가 길면 당연히 내면적 넓어지고 월세가 높게 형성이 되겠죠. 눈에 안 띄는 그런 방해 요소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죠. 우리 이제 대로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이동 동선에서 멀리서 보면서 우리 상가가 이 각도에서는 보이고 이 각도에서는 안 보이는, 이 각도에서 안 보이는 이 각도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그럼 그거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우리 가게고 우리 점포고 제가 장사하는 건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다면 마케팅, 뭐 블로그, 유튜브 아니면 뭐 이벤트 이런 것도 보완책으로 수립해서 진행을 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코너 상가. 코너 상가는 항상 인기가 높죠. 아파트 단지 내든 뭐 일반 상가든 시인성, 양방향 시인성도 좋고 간판도 양측으로 측명해서 설치하고 해서 홍보나 이벤트 이렇게 활용도가 높으니 매출 기여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실세권인 경우 코너 상가는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슬리퍼 신고 이동 시간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런 오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의 편의 점포들이 다 입점해 있으니 일정 세대수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만의 기준으로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본인의 이제 업종이나 예상, 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게 다 일단 창업을 하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하고 백도가 안 되니까 그게 다 스트레스로 남지 않겠습니까? 창업하는 업종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평소에 눈여겨봤던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세부적인 입지를 선정해서 여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두시길 권합니다. 막상 조사 및 임장을 하다 보면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심리 다 똑같거든요. 이는 아파트를 구하러 다닐 때 똑같은 심리입니다. 옛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쉽게 뭐 티코 사려다 그랜드 산다. 그런 것처럼 우선 어느 이제 우선순위를 두시고 체크리스트를 두시고 이렇게 그걸 기반으로 조사를 해가 나가시는 게 보다 이제 현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가 상권 및 위치 선정은 지역을 선정한 후에는 항상 그 해당 지역의 상권 및 세부 위치를 이제 다시 선정을 하죠. 구가 선정이 됐다. 그럼 그래서 그 라인, 이면, 골목
이제 선정을 다시 하게 되는데,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이트 앞에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그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나만의 아이디어가 생기거든요. 인사이트도 좀 생기고, 분석하고 보고서 보고 이해하고 현장 가서 체크하고, 뭐 그 이상 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 분석을 잘 하여서 나에게 잘 맞는 최선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상품 분석 앞에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컨설팅 업체 활용하는 건 좋죠. 돈이 뭐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니까 그게 문제죠. 하여튼 하지만 그 창업자 본인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좀 조사에 직접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나중에 컨설팅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상담하시면 훨씬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예산, 이 보증금, 월세, 권리금, 인테리어, 안에 시설 등등, 항상 그 사업 계획서 다 쓰시죠. 사업 계획서 없이 그 내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이거는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해 주시고 사업 계획서에 맞게 레산 리스트 해 놓으시고 체크해 하시면서 그 각각의 비용 요소들을 미리 이제 이해를 하고 작성해 놓은 작은 계획서나 이런 거를 필수로 체크해 보시면서 체크 하면서 꼭 하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그럼 업종에 따라 다르죠. 뭐 자유업종의 경우에는 허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상가 건물 용도에 따라서 이제 허가증이 다르니까 업종별 용도별 허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 경험이 많은 자영업자분들은 그 예외가 높지만 초보 창업자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관공서에 꼭 문의하셔서 재산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비자유업종 신고 허가 등록 허가증 문제는 아예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오니까 항상 주의하셔가지고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개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뭐 말들 많지만 중개업소 선정도 잘 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소는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업을 선정하는 게 당연하겠죠. 본인이 뭐 원하는 이제 찾고자 하는 키워드로 검색 포탈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기타 SNS 이런 중개업소 찾습니다. 그러면 전화 상담을 해보시고 뭐 응대 태도가 괜찮네, 이 사람 뭐 믿을만 할 것 같다, 방문을 하셔가지고 실제 현장 상담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강조드리는 게 피드백을 잘해주는 중개업소를 선정하시면 이게 본인이 기다리는 시간과 심리적 불안함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잘해주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것도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라서 피드백 잘해주는 중개업소 선택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절차는 이제 상담을 위한 미팅, 뭐 중개업소 선택하셨다면 전화 상담도 잠깐 하시다가 이제 예산과 본인 예산이나 업종, 입지 이런 거를 뭐 제시하고 밀도 있는 상담을 해서 중개업자한테 이제 브리핑도 받고, 내가 뭐 길이 이제 기존에 미리 해놨던 체크리스트 이런 걸 만들어 보시면서 상담을 깊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보다 이제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죠. 아무 준비 없이 가시면 서로가 시간만 낭비를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개업소 미팅 시에 바로 이제 현장 메모를 할 수도 있지만 차후 약속을 잡고 상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원하는 입지에 적합한 매물을 보고 계약 의향이 생긴다면 보증금, 월세, 권리금 등을 확인하고 가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본 계약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성공적인 상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게 됩니다. 계약을 한 후에는 돌이킬 수 없으니 한 가지 이제 권해드리는 방식은 상가를 구하실 때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블로그든 뭐 유튜브 보면 강조드리는데 항상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하셔가지고 들고 다니시면서 파일 해갖고 하나씩 소급하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사업 계획서, 작은 계획서, 임장 체크리스트, 상권 분석 보고서, 지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다양한 업종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겠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방법에 나만의 디테일을 더하게 되면 보다 더 객관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창업자 여러분들의 성공 창업과 대박 영업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좋은 상가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른지오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